또 이 지도의 필요성도 커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김정호가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또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목판 지도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동여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더없이 편리한 그런 지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라면 굳이 봉수라든가 또는 이 군사시설 같은 이런 것들을 지도에 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김정호의 이 대동여 지도는 이런 시설들을 아주 자세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같은 시설들을 이 지도 속에 기록해 놓은 데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천에 위치한 화도진 공원.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은 강화조약이 바로 이곳에서 체결됐다. 강화조약이라고는 하지만 무력을 앞세운 열강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던 시기였다. 당시 조선 측 대표로 참석한 이는 전권대사 신헌. 대원군 집정기의 대표적 무관이었던 그는 누구보다도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인물이다. 신헌은 자신의 문집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로선 국가 1급 기밀 서류에 해당하는 비변사나 규장각의 지도들도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호가 당대 최고의 군사 지도들을 볼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당시의 군사 지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지도는 당시 청나라와 마주하고 있던 국경 지역의 지형을 그려놓은 관방지도다. 이 지역의 지형, 성곽, 도로 등이 매우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정방산성도 역시 이 지역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사지도다. 성벽과 진보 등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우물과 창고까지도 세밀하게 표현해 전쟁 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전에 관방지도라는 것들은 어떤 관방시설에 대한 정확한 표기였다면은 대동여 지도는 전국적인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굉장히 성에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도로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 그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접근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개별 작전보다는 전체적인 관방 계획을 세우거나 전체 전력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특정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전국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전국의 봉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면 지도상에 표시된 봉수 기호들을 모두 연결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한 장의 훌륭한 봉수도가 완성되는 셈인데 역참이나 창고, 진보 등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대동여 지도는 전국 지도라도 개별 지역에 대한 정확성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의 외곽 방어를 담당하는 강화도를 살펴보면 먼저 성벽의 위치가 꼼꼼하게 그려져 있다. 강화도 전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위치가 한눈에 들어오고 봉수나 창고 등 각종 군사시설들에 대한 파악도 손쉽다. 이것은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면서 군사지도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동여 지도가 갖는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바로 정확성입니다. 어느 지도보다도 정확한 방위, 정확한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라든가 즉 관방 시설이나 아니면은 도로, 수로 이런 것들이 기호화돼서 표시되고 그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군사 지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대동여 지도의 군사 지도로서의 활용 가치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1925년 10월 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정호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청일전쟁 당시 양국 군대가 모두 대동여 지도를 작전 지도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대동여 지도를 사용해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일본군은 우리나라에 관한 상세한 지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여 지도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지도도 그중 하나인데 서해안과 한강 주변의 해로를 표시한 것이다. 서울까지 배를 이용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한강 전체의 수심까지 꼼꼼히 기록해두었다. 근대 측량기법으로 만든 정밀한 지도를 가졌음에도 대동여 지도를 활용한 것은 이 지도가 현대 지도 못지않게 정확하고 편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누가 봐도, 그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했던 김정호의 생각 속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라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대동여 지도라는 거는 어디에서 누가 봐도 어느 위치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나의 시점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군사적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사람하고 그 군인들을 좀 멀리에서 지도하는 사람하고 지휘하는 사람하고 같은 관점에서 그 볼 수 있다는 게 대동여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와 대동지지를 만든 시기는 이양산과 외국 함대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던 무렵이었다. 지도와 지리지 편찬 과정에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당시로선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저술이었던 대동지지 속에 유독 군사 항목이 강조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전고란 항목인데 이전의 지리지에선 볼 수 없었던 이 같은 항목을 통해 국방을 중시했던 김정호의 지리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 대동지지에는 그 이전에 어느 지리지에도 없었던 전고라는 항목이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고 항목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전투나 전쟁, 그런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밖에 성곽이나 목장, 군사적인 시설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김정호는 당시 외세가 밀려오던 19세기 중후반에 국가적인 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